자, 여러분, 단돈 4,300원. 요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시기도 아슬아슬한 이 작은 푼돈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려 86번이나 전 세계로 이끌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솔직히 그냥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놀라운 이야기는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쌓아올린 평범한 일상의 기록이 어떻게 엄청난 기적의 눈덩이로 변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탐구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어떻게 거대한 개인의 역사가 되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25년 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당시 평범한 교사였던 저자는 어느 날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4,300원 캐시백이라는 아주 작고 사소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냥 통장에 몇천 원 꽁돈 들어왔네? 하고 기분 좋게 넘기고 끝냈을 겁니다. 아니면 애초에 들어온 줄도 몰랐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엄청난 스토리의 진짜 시작점은 액수가 얼마나 큰지가 아니었어요. 이 작은 숫자를 대하는 그 철저하게 다른 태도에 있었습니다.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 건 이 사소한 기록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바로 그 순간부터였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는 가계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대체 왜 내가 돈을 썼는데 나한테 다시 돈이 들어오는 거지?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소비를 멈추지 않는데 도대체 이 유통구조는 왜 계속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심지어 캐시백이라는 형태로 내게 돌아오는 걸까? 남들은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스템에 깊은 호기심을 갖고 왜? 라고 묻는 순간 너무나도 뻔해 보이던 일상적인 소비 시장이 전혀 다른 거대한 경제적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부의 비밀은 항상 이렇게 가장 당연한 것들 속에 숨어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이 호기심은 정말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그는 정년 보장이 딱 1년 반 남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아주 안정적인 공무원이자 교사였어요. 그런데 시선이 완전히 다른 곳에 꽂힌 거죠. 바로 끝이 있는 공무원 연금과 죽을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는 소비연금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이상 소비는 절대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비가 만들어내는 돈의 흐름에는 정년이라는 게 아예 없다는 진짜 무서운 사실을 꿰뚫어 본 거예요. 남의 눈치 안 보는 완벽한 시간의 자유를 간절히 원했던 그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이 무한한 소비연금의 가능성을 선택한 건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필연이었던 거죠.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의 핵심인 아주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역사의 반복성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우리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생필품 소비는 단 하루도, 정말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치약 다 쓰면 어떡하죠? 또 사야죠. 쌀 떨어지면 당연히 또 사야 합니다. 이 절대 멈출 수 없는 반복 재구매라는 인간의 굴레는 옛날 오프라인 시장에서 마트로, 그리고 이제는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그 무대만 싹 바뀌었을 뿐이지 본질은 무섭도록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나 쿠팡 같은 현대 경제의 뼈대인 구독과 반복 결제라는 거대한 맥락을 그는 무려 25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읽어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무서운 역사적 통찰이 실제 일상생활에 딱 적용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연금술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깨달음을 얻으니까 단순히 통장에 숫자가 쌓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니까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 생겼고요. 그 시간은 곧장 세상을 넓게 탐구하는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경험들은 다시 아주 치밀하고 빼곡한 기록으로 남겨졌죠. 보시다시피 시간, 돈, 경험, 기록, 이 네 가지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생 전체를 무섭게 팽창시키는 엄청난 복리의 눈덩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그 작은 선택들이 시간이라는 마법을 만나면 이런 기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눈덩이처럼 미친 듯이 불어난 시간과 자본의 복리 효과는 결국 한 사람의 발걸음을 전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무려 86번입니다, 여러분. 86번이요? 이 엄청난 숫자는 그냥 동만 와서 놀러 다닌 단순한 여행 기록이 절대 아닙니다. 완벽한 시간의 자유를 얻어낸 사람이 전 세계를 무대로 벌인 아주 거대한 현장 연구의 결과물이에요. 그냥 한가로운 해변에서 쉬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깨닫는 세계의 흐름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다닌 거죠. 최근에 다녀오신 베트남 푸꾸옥을 거쳐서 이제 87번째 여정으로 티르키예 이스탄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와, 25년 전 그 4,300원에서 시작된 작은 물음표 하나가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글로벌 스케일로 진화하다니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진짜로 강조하고 싶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86번이라는 비행기 티켓 횟수가 아닙니다. 바로 그 길고 긴 세계 여행 속에서 탄생한 1,500개의 치열한 기록,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낯선 나라에 딱 도착하면 대부분 풍경 감상하고 맛집 가느라 바쁘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10개, 20개씩 계속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찰나의 경험은 머릿속에서 금방 흩어져 버리지만 활자로 꽉 붙잡아둔 기록은 영원히 내 것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학교에서 끊임없이 흡수하고 그 배움을 매일같이 활자로 꾹꾹 새겨넣은 이 지독할 정도의 기록 습관. 이게 바로 그가 가진 진정한 자산의 진짜 뿌리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1,500개의 파편화된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마치 거대한 퍼즐이 맞춰지듯이 놀라운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던 각각의 기록들이 하나로 착 융합되면서 세상을 꿰뚫어보는 이른바 통합적 사고라는 걸로 진화한 거죠. 두바이의 모래사막, 이탈리아 예술작품, 시애틀의 최첨단 기술, 이 완전히 다른 문화와 시대적 배경 속에서 얻어낸 통찰들이 역사, 경제, 그리고 유통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줄기로 엮이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역사의 반복성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통합적 사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깨달음을 줬는지 그 현장으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첫 번째 현장은 바로 황량한 모래사막 위에 우뚝 솟아있는 두바이입니다. 끝없는 모래벌판 한가운데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서 있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 평범한 관광객들은 그냥 와 진짜 높다 화려하다 이러고 사진 찍고 넘겼을 텐데 그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모래 위가 아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자본이 만나서 폭발해버린 거대한 유통의 미래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척박한 환경이라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상상력만 있다면 전 세계를 꽉 묶어버리는 거대한 연결 허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그는 이 사막 한가운데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글로 남긴 거죠. 사막에서 유통의 미래를 꿰뚫어본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로 넘어가서 수백 년 전 르네상스 시대를 이끌었던 한 천재의 정신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다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을 보며 겉모습에 감탄하기 바쁠 때 그는 그 이면에 숨겨진 다빈치의 광적일 정도의 호기심을 읽어냈어요. 예술과 과학을 넘나들며 다빈치가 평생 던졌던 왜, 그리고 어떻게? 라는 질문. 생각해보세요. 25년 전에 낡은 가게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나한테 돈이 다시 들어오지? 라고 물었던 자신의 그 근원적인 호기심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빈치라는 거장과 완벽하게 맞닿는 순간인 겁니다. 결국 역사를 움직이고 세상을 확 바꿔놓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 호기심이라는 엄청난 통찰을 얻게 된 거죠. 자, 이탈리아에서 발견한 호기심과 두바이에서 볼 상상력은 마침내 현대 기술의 심장부인 미국 시애틀에 도착해서 하나의 거대한 진리로 완전히 묶이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직접 걸으면서 그가 찾아낸 궁극의 키워드, 그건 바로 연결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듯 쓰는 인터넷, 요즘 화제인 인공지능,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그 생필품의 끝없는 반복 소비까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 정보와 유통을 아주 촘촘하게 이어주는 거대한 거미줄 같은 구조 안에 쏙 들어가 있거든요. 현대사회에서 부와 번영을 누리는 사람들은 결국 이 연결의 힘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모든 걸 통합적으로 사고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여기서 확신하게 된 겁니다. 물론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세상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변했죠. 그리고 그가 손에 쥐었던 기록의 도구들도 당연히 함께 진화했습니다. 처음엔 투박하고 낡은 종이 수첩에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기록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메일과 블로그라는 디지털 기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도구가 최첨단 AI 기술로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진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기록을 담는 껍데기, 그러니까 도구는 시대에 맞춰서 계속 변해왔지만 매일같이 세상을 관찰하고 어김없이 활자로 남긴다는 그 본질적이고 지독한 습관 그 자체는 25년 동안 단 하루도 흔들림 없이 유지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게 절대 멈추지 않았던 기록 습관은 오늘날 진짜 놀라운 혁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정말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 1,500개의 날 것 그대로의 경험들이 이제 AI라는 엄청난 파트너를 만나면서 그 잠재력을 펑펑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엔 가득한데 말로 딱 꺼내기 어려웠던 그 복잡한 인사이트들 있죠.
AI가 그걸 싹 분석해서 그가 겪어온 25년간의 역사적 반복성을 아주 소름 돋게 정확한 구조로 뽑아내줍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손때 묻혀가며 쓴 1,500개의 파편들이 AI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나로 융합되니까 와, 이건 진짜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따라하거나 베낄 수 없는 완벽하게 고유하고 압도적인 그분만의 경험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25년이라는 묵직한 시간, 86번에 걸친 글로벌 여정, 그리고 그 안에서 탄생한 1,500개의 치열한 텍스트.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기록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역사를 만들게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일상들, 별 생각 없이 매일 소비하는 물건들,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끄적이는 아주 짧은 메모 한 줄. 절대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매일 반복되는 행동과 시간은 훗날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복리의 눈덩이가 되어서 돌아올 테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만의 빛나는 역사를 위해 어떤 기록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에 살포시 띄워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